이규보의 시적 설중방 우인 불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읽다 보면은 이게 한자로 된 제목은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지 모를 때 순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중방 우인부루 딱 이게 맞지 않아요? 자연스러울 것 같아. 그죠? 세 글자 네 글자. 설중방 우인부루. 아니야. 이상해. 그럼 뭐라고 해요? 설중방우 인부루.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 난 설중방우 인부루 할래요. 설중방 우인부루. 설중방우 인부루. 어느 게 맞을까요? 뭐 이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속미인곡이냐 속미인곡이냐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볼까요? 한자를 잠깐 보자. 설은 눈이죠. 설중 그러면 눈 속에서 방은 방문하다, 뭐 찾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방문했어요. 누구를? 우인을. 우인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 벗을 얘기합니다. 프렌드. 불우라고 했는데 불우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만나지 못해가지고 좌절하거나 아니면 불운한 경우, 그런 경우 내지는 너무 가난해서 처지가 어려운 경우, 이때 우리가 불우라고 해요. 불우이웃돕기 할 때 불우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불우라기보다는 이거는 뭐야? 만나지 못한 거,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만나지 못한 거, 뭐 이런 거라고 이해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 눈 속에서 방문했어요. 누구를? 친구를. 그랬는데 만나지 못했네요.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 속에서 친구를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고려시대의 작가 이규보가 30세를 전후하여 지은 오원절구의 한 시이다. 눈길에 친구를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 시는 친구의 집을 방문한 화자가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와야 할 때 마침 눈 덮인 땅이 종이와 같아 눈 위에 글을 남기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 이 시에는 자신이 다녀갔다는 것을 친구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잘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원절구니까 꼴랑 몇 줄? 4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원문은 이거겠죠? 자, 뭐라고 써 있는데 설색백 어지 눈빛이 하에 뭐뭐보다 종이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눈빛이 종이보다 더욱 희길래 우리는 이걸 읽는 게 아니라 이걸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거라고 할게요. 그냥 심심하잖아. 거편서성자요 채찍들어 내 이름을 그 위에 썼지. 막교 풍소지하니 바람아 불어서 땅을 쓸지 마라. 호대 주인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렴.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친구겠지 뭐. 자, 그럼 우리가 한행 살펴보겠습니다. 눈빛이, 이때 눈빛은 아이가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스노우예요. 즉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요.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정서? 그렇죠. 눈빛이 너무 희어서 그 위에다가 이름을 쓴 거예요. 요런 정서. 글을 남겨놔야겠다. 이름을 남겨놔야겠다. 내가 왔다는 사실을 알려줘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뭐뭐보다니까 비교법을 쓰면서 희길래 시각적 심상인가요? 즉 여기는 시각적 심상과 그 다음에 비교법을 통해서 화자가 자신의 이름을 쓰게 된 계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채찍들어. 채찍이니까 이거는 채찍으로 글을 썼대. 눈이니까 채찍이니까 이거는 걸어온 게 아니라 화자가 말을 타고 온 거죠. 내 이름을 그 위에 썼지 자신이 왔다 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자의 정서는 어떨까요? 그렇죠.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바람아 혹격조사를 썼나요? 혹격조사를 썼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도노법이면서 의인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땅을 쓸지 마라 라고 돼 있어요. 왜?
기다려주렴이거든요. 결국 화자의 바람, 이때 바람은 wanted. 자, 친구가 와서 내 이름 쓴 것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을 방해하는 존재예요. 즉 무슨 소리냐,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눈 위에 쓴 이름을 지울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고요. 그 다음에 화자의 소망, 친구가 내가 온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땅을 쓸지 마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친구의 5, 4, 3, 2, 1, 0.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눈빛은 친구로 하여금 내가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존재고, 바람은 친구로 하여금 내가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둘은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땅은 친구의 집 마당이죠. 주인 친구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렴,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시고요. 5원절구, 가로로 5자, 세로로 4줄이네요. 자, 기승전결 4단 구성이지만 수함, 경미, 수련, 함년, 미련, 경련이라고 봅니다. 벗을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고요. 어인화, 바람아,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 자, 어인화를 통한 대화체죠. 바람아, 쓸지 마라, 기다려주렴. 도노법을 사용해서 바람을 어인화하고 있고요. 마라라는 만류와 주렴이라는 당부를 통해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말투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기승을 하나를 묶고요. 전결을 끊어서 둘러본다면 우리는 눈빛이 종이보다 더욱 희길래 채찍 들어 내 이름을 그 위에 썼지 라고 하는 것은 시적 상황을 제시하면서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아 불어서 땅 쓸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은 땅을 쓸까봐 염려, 걱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려주렴 이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색채어, 그 다음에 비교법 등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자, 비교법은요, 그죠? 눈빛이 종이보다, 뭐뭐보다 희길래. 시각은, 그렇죠. 방금 봤던 거잖아. 그렇지? 희길래. 어이는, 아까 했잖아. 바람아. 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은 아까 얘기했죠? 자, 설중방우, 인부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설중방, 우인불우 해가지고, 우인은 친구.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불우할 때 우는 만나다. 그러니까는 불우 그럼 뭐야? 만나지 못하다. 눈길에 눈 속에 친구를 찾아갔으나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만나지 못함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눈빛, 종이, 바람, 채찍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재도 간단히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눈빛은요, 계절적 배경을 알리는 거고요. 겨울이죠. 종이보다 희기 때문에 글을 쓴다는 내용으로 본다면 어떤 정서를 유발한다, 내지는 화자의 감흥을 유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채찍은 펜이죠, 일종의. 그죠? 눈 위에 글을 쓰는 도구고요. 친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채찍을 들었다는 것은 말을 타고 왔음을 알릴 수가 있죠.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겠어? 자신의 이름이겠죠. 즉 친구로 하여금 자신이 왔다감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빛이 친구에게 자신이 옴을 알리는 소재라면은 바람은 친구에게 자신이 옴을 알지 못하게 하는, 왔음을 지우는 화자의 바람을 좌절시키는 존재이다 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 눈빛과 바람은 대립적 시어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규보의 설중방, 우인, 불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